자, 혹시 자동차 트렁크에 갇혔다면 침착하세요. 모든 차량의 트렁크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내부에서 열 수 있는 비상 걸쇠가 장착돼 있어요. 모든 연령대가 쉽게 열 수 있도록 잘 설계돼 있죠. 게다가 손잡이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도록 돼 있어요. 손을 사용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입으로도 당길 수 있어요. 애초에 어떻게 트렁크에 탔는지는 묻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바늘과 실로 작업할 때는 바늘을 수풀에 직접 꽂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손가락을 다치기 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바늘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요즘 많은 현대 재봉 세트에는 바늘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실 수풀의 맨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냥 빼내기만 하면 돼요. 한 번에 여러 개의 재봉 바늘을 보관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일회용 볼펜에는 나름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일부 볼펜의 플라스틱 부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것은 초보적인 환기 시스템이에요. 잉크가 펜 끝에 쉽게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름에 있는 건 알지만 조미료 쉐이커를 흔들어서 내용물을 꺼낼 필요는 없어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팬트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조미료 병을 꺼내보세요. 탈착식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병이라면 이 실험을 하기에 완벽합니다. 병을 흔드는 대신 플라스틱 뚜껑을 거꾸로 뒤집은 상태에서 병을 잡아보세요. 이제 병을 좌우로 부드럽게 비틀면 어느새 쉐이커를 흔들거나 스토브 위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고도 멋지게 흐르는 시즈닝을 얻을 수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소금통과 후추통은 유리 부분의 바닥에 융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양념이 끼어 있는 경우 소금통 바닥을 후추통 바닥에 대고 이리저리 흔들어서 양념이 서로 부딪히도록 하세요. 이제 병을 열지 않고도 양념이 쉽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추운 날씨에는 옷을 여러 겹 껴입어서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이나 배낭끈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얼마나 빨리 미끄러질 수 있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부 자켓에는 어깨에 고리 또는 버튼이 달린 작은 탭 형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내장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가방을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여닫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죠. 채소 필러는 감자, 당근, 오이의 껍질을 벗길 때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걸 양파를 잘게 다지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양파를 세로로 4등분한 다음 썰기 시작하면 됩니다. 양파를 자르며 눈물을 흘리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을 놓치지만 치약 튜브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분명 점이나 블록으로 된 색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색상은 다양할 수 있어요. 검은색, 녹색, 빨간색, 심지어 파란색일 수도 있죠. 이 색깔의 점들은 사실 치약 공장의 조립 기계를 돕기 위한 거예요. 기계가 치약 튜브를 잘라야 하는 타이밍과 위치를 인식하고 포장을 위해 튜브를 접는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신발류에서 조금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재미로 신발에 여분을 더하지 않아요.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니까요. 예를 들어 부츠 같은 신발은 신발 뒤쪽 상단에 작은 고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발을 빨리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어야 할 때 도움이 돼요. 또한 대부분의 부츠는 추운 날씨에 신어야 하기 때문에 건조하기 쉬운 곳에 신발을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위탁 수화물에 모든 것을 넣지 않으려고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어 죄책감을 느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좌석에 앉아야 할 때는 문제가 되죠. 코트나 자켓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비행기에 탑승할 때 앞좌석을 잘 살펴보세요. 트레이 테이블을 똑바로 세우는 고리를 자켓 거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비행하는 동안 식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상관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마스카라는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유통기한이 만료된다고 해요. 하지만 주의를 조금만 놓쳐도 그 기간은 단축돼 버릴 수 있어요. 제품을 섞으려고 마스카라 봉을 계속 펌핑하면 실제로 튜브에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마스카라가 훨씬 빨리 마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마스카라가 여전히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러쉬를 꺼낼 때마다 펑 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마스카라 튜브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블루투스 연결기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더 나은 음질을 위해서는 여전히 오디오 잭을 통해 연결되는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잭에 검은색 융기가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이건 단순히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꽂을 때 잘 맞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특수 절연 소재로 만들어진 이 밴드는 소리가 전송될 때 전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밴드의 개수에 따라 어느 쪽 끝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컵라면 밑에 빈 공간이 있다고 해서 컵라면을 생산하는 회사가 속임수를 쓰려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요. 운송 중에 면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또한 라면을 즐기기 전에 붓는 뜨거운 물의 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V자형 네크라인은 처음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설계됐어요. 첫째, 옷의 수명을 연장해서 오랜 시간 동안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머리 둘레만큼 늘어나야 할 때를 대비할 목적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목에 더 잘 밀착돼요. 마지막으로 운동 중에 셔츠를 입을 경우 땀을 흡수하는데 도움이 돼요. 더 이상 관습은 아니지만 오른쪽에 신비한 주머니가 하나 더 달린 디너 자켓을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주머니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매일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기차표를 쉽게 꺼내기 위해 사용했던 거였어요. 자켓의 단추를 잠그는 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지금은 장식용으로만 추가될 뿐 더 이상 실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요.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초기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 말하자면 플레이도우가 원래 청소용 제품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20년대 시장에서는 석탄을 태우는 화로 주변의 벽지를 닦을 수 있는 제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이도우의 레시피가 발명됐죠. 이 제품은 흰색으로만 제조됐고 먼지가 묻은 벽지에 앞뒤로 굴려서 청소하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벽지를 청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등장했고 플레이도우는 시장의 다른 영역으로 방향을 전환했죠. 아침 식사로 항상 맛있는 토스트를 즐기지만 토스터기를 청소하기는 귀찮지 않냐고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토스터 바닥에 슬라이드나 패널이 있어서 성가신 빵가루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원하는 콘솔에 카트리지를 삽입해야만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작은 물체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작은 게임 카트리지를 삼킨 후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기기의 대부분을 제조하는 닌텐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닌텐도 스위치 카트리지에는 입안에 씁쓸한 맛을 남길 수 있는 특정 화학물질이 의도적으로 코팅되어 있어요. 직접 맛을 보시라고 권하고 싶진 않네요. 노란색 스쿨버스의 검은색 줄은 디자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는 사실 금속 레일로 버스 옆면과 뒷면의 얇은 벽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충돌이 발생할 때의 충격을 대부분을 흡수하죠. 즉, 충돌이 넓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레일은 럼 레일이라고 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건 바닥과 같은 높이에 위치해 있고 가운데 것은 좌석과 같은 높이입니다. 가장 높은 레일은 좌석 위나 창문 아래쪽과 같은 높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장 선풍기는 하나 이상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름용이고 다른 하나는 겨울용입니다. 날씨가 더울 때 천장 선풍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따뜻한 공기를 위로 끌어올리고 차가운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따뜻한 공기를 아래로 이동시키고 차가운 공기를 올려보냅니다. 칫솔의 파란색 솔이 색이 바래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칫솔을 교체할 때가 되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일시적으로만 종이를 고정하도록 스테이플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닥 홈의 방향을 돌리면 됩니다. 대부분의 스테이플러에는 옵션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표준형이고 다른 하나는 심을 가운데 부분을 멀리 떨어뜨려 구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손으로 심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딸기의 줄기를 제거할 때 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는 부분까지 버리게 되죠. 대신 평범한 빨대를 사용해보세요. 빨대의 한쪽 끝을 딸기 바닥에 놓고 끝까지 부드럽게 밀어주세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빨대가 줄기를 밀어낼 거예요.
자물쇠 바닥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서 야외에 둔 자물쇠가 비를 맞으면 물을 빠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물쇠가 녹슬거나 막히는 것을 막아주죠. 또한 이 구멍을 사용하여 잠금 장치의 경첩에 기름칠을 하고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물쇠에 이 작은 구멍이 없으면 실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으깬 감자나 끈적하게 남은 탄수화물이 묻은 더러운 접시를 식기세척기의 아래 칸의 가장자리에 놓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런 접시는 가운데에 두면 더 잘 씻긴다고 하네요. 이제 아시겠죠? 치약 튜브 아래의 이상한 표시는 성분과 무관합니다. 공장의 로봇 때문에 만든 거예요. 로봇이 이를 닦으라고 만든 건 아니고요. 이 알록달록한 사각형은 튜브를 자르고 접어야 하는 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대부분의 화장솜의 질감은 양면이 서로 다릅니다. 한쪽은 더 단단하고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매니큐어 리무버랑 사용하면 더 좋아요. 반대쪽은 훨씬 더 촘촘하고 부드러운데 얼굴 화장이나 눈 화장을 지울 때 사용하면 됩니다. 접착 네모지는 바닥에서부터 떼지 마세요. 종이에 주름이 생기게 되고 접착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옆에서부터 떼어내면 더 오래 붙을 거예요. 날이 저물었을 때 운전을 하다 보면 뒤에서 오는 차의 전조등이 너무 눈부셔서 시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수동형 백미러인 경우 아래에 있는 손잡이로 각도를 조절해주세요. 거울은 유리 뒤에 반사물질이 있습니다. 각도를 조절하면 반사물질의 각도도 바뀌어 거울의 빛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형이라면 전체 과정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야간 모드만 켜면 되죠. 목욕 거품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며 물을 따뜻하게 유지해줍니다. 거품은 작은 기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면의 단열층을 형성하여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종이책을 읽고 있다고 해보죠. 잠깐 쉬려고 하는데 책갈피가 보이지 않네요. 모퉁이를 접을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책 날개를 사용하면 되죠. 당연하게도 책 날개가 존재하는 이유는 책과 저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위가 꼬르륵거리는군요.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먹는 게 좋겠어요. 병을 열었는데 위에 기름이 가득 고여 있네요. 팔 운동을 해볼까요? 젓고 젓고 또 젓고. 하지만 만약 땅콩버터 병을 거꾸로 보관한다면 기름이 바닥으로 이동할 테니까 고형분이 위로 올라올 거예요. 오븐 아래의 서랍의 주된 목적은 냄비와 팬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븐에서 다른 것을 만드는 동안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쑤시개를 쓰고 둘 곳이 없다면 뒷부분에 첫 번째 홈을 부러뜨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사용한 이쑤시개를 자른 부분에 균형을 맞춰 올려두면 테이블에 닿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토블론 초콜릿 조각을 자르는 올바른 방법은 뾰족한 쪽을 뒤로 미는 것입니다. 저요? 전 그냥 입으로 잘라요. 입으로 잘라도 아주 정확하게 잘리더라고요. 대부분의 연장 콘센트는 조금만 당겨도 쉽게 풀리지요. 선을 느슨하게 묶으면 실수로 잡아당겨도 연결 상태가 유지됩니다. 매듭이 더 촘촘해질 수 있지만 전원이 꺼질 일은 없을 거예요. 컵 바닥에 있는 작은 홈은 시원한 공기가 컵 밑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뜨거운 음료 때문에 유리가 따뜻해질 때 잔이 깨지지 않게 해주죠. 그리고 컵을 식기세척기에 거꾸로 놓을 때 컵 바닥에 물이 고이는 것도 막아줍니다. 논스틱 팬에는 특별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하지만 이런 팬을 쓸 때 금속 도구를 사용하면 코팅이 긁히기 쉽습니다. 그리고 한번 긁히면 팬은 망가집니다. 음식이 표면에 달라붙기 시작해서 결국 타거나 고르지 않게 요리가 될 거예요.
항상 줄기에서부터 바나나 껍질을 벗기셨다고요? 한번 반대로 해보세요. 바나나 바닥을 비틀고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바나나의 실이나 난장판과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나저나 원숭이는 바나나를 이렇게 먹는답니다. 원숭이랑 겨루고 싶진 않으시죠? 작은 튜브에 달린 대부분의 뚜껑은 위가 비어있고 안에 작은 뿔이 있습니다. 튜브를 밀봉하는 호일 스티커를 찢을 때 쓰는 거죠. 튜브의 목 부분은 이 구멍에 딱 맞는데요. 뿔을 사용해 꾹 누르면 밀봉 호일이 뚫립니다. 손가락으로 작은 호일을 뜯으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세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옷이 깨끗해질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 세제를 너무 많이 첨가하면 옷이 망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누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기면 옷끼리 서로 부딪히지 못하게 되는데요. 옷은 세탁기 안에서 서로 비비면서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또한 비누 거품이 너무 많으면 세탁기가 제대로 헹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책 페이지는 개별 종이가 아니라 큰 종이로 인쇄됩니다. 그래서 종이를 채울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빈 페이지로 남길 때도 있어요. 출판사에서는 종종 메모 같은 단어를 인쇄하거나 다른 표시를 남깁니다. 이렇게 하면 독자들은 이런 페이지가 인쇄상의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죠. 길가의 울퉁불퉁한 홈은 운전대를 잡고 조는 잠꾸러기 운전자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타이어가 이 홈 위를 달릴 때 생기는 소음과 진동이 알람시계 역할을 해주죠. 마스카라 솔은 앞뒤로 왔다 갔다 펌핑해야 솔에 더 많은 양이 묻는다는 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마스카라가 엉망이 돼요. 솔을 움직이면 튜브 안에 공기를 밀어넣게 되고 가루를 만들거나 뭉침이 생기고 마스카라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엘리베이터 문에 있는 10센트 크기의 구멍은 열쇠 구멍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이 구멍에 특수키를 삽입하여 문을 수동으로 열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전기 유지 보수가 필요할 때도 동일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탄산음료의 거품은 부력과 빨대의 질량이 균형을 맞출 때 빨대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하지만 금속 고리의 구멍에 빨대를 넣으면 빨대가 캔에서 둥둥 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 탄산음료 캔 뒤에 과학이죠. 옷과 함께 오는 네모난 천은 세탁 세제를 먼저 발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탁을 하기로 했을 때 옷 전체를 망가뜨릴 일이 없죠. 탄산음료 병뚜껑 안쪽의 부드러운 부분은 거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부분이 없다면 탄산음료는 우리가 사기도 전에 곧 김이 다 빠져버릴 거예요. 김 빠진 맥주나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커터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터칼의 날은 좁고 평행한 모양이죠. 이 칼날이 무뎌지면 맨 아래에 있는 뚜껑으로 상단의 칼날을 분리해보세요. 짜잔! 날카로운 날이 새로 생겼네요. 하지만 이렇게 칼날을 자르기 전에 안전장갑과 고글을 꼭 착용하세요. 네, 밝은 면이 알려드리는 또 하나의 날카로운 팁입니다. 러닝화 윗부분에 있는 이 여분의 구멍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궁금하셨던 분 있나요? 신발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을 수 있게 디자인된 거예요. 걸음걸이가 좋지 않거나 심지어 다친 발가락을 교정하고 싶을 때 유용해요. 게다가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신발의 외관을 바꿀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책의 책 커버를 책갈피로 사용해요.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구부러진 페이지 모서리에서 책을 구해줄 거예요. 하지만 책 커버의 주된 목적은 책이 일그러지지 않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스를 흘리거나 책을 읽는 동안 책 위에 음식을 떨어뜨렸을 경우에 말이에요. 틱택 용기 상단에 이 작은 홈이 있어서 한 번에 하나의 틱택만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대부분은 한 번에 많이 쏟아내고 여분의 틱택을 다시 집어넣잖아요. 타이어 자국 사이에 보이는 튀어나온 고무는 안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솟아오른 끝이 타이어 자국의 최소한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려줘요.
요철 부분과 가장자리가 고르다면 가능한 한 빨리 타이어 가게에 방문하세요. 하지만 요철 부위가 가장자리보다 훨씬 아래라면 그냥 출발해도 괜찮아요. 전자레인지 창문에 있는 저 검은 격자는요, 패러데이 쉴드라고 불리는 것으로 마이크로파가 빠져나가 방 전체를 패러데이 케이지로 만드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전자파가 빠져나간다면 식사도 제대로 조리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케이지는 음식이 조리되는 동안 음식을 확인하는 걸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자기 에너지를 안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렌치와 호환되는 스크루드라이버는 어떠세요? 스크루드라이버의 토크를 높일 수 있도록 렌치의 끝을 스크루드라이버에 넣어보세요. 그래서 스크루드라이버의 머리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각도가 이상할 때 이 전략을 써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지우개의 파란 부분으로 펜을 지울 수 있다고요. 거짓이에요. 연필을 지우는 것이 목적이지만 더 두꺼운 종이에 뭔가를 썼을 때에 해당해요. 파란색 면은 분홍색 지우개를 사용한 후에 보이는 얼룩도 제거할 수 있어요. 왜 슈퍼에 있는 오렌지가 대부분 빨간 망사 안에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이 과일을 좀 더 주황색으로 보이게 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속임수예요. 추가 팁! 그 망사 가방 버리지 마세요. 묶어서 싱크대, 주방용품, 접시들을 닦을 수 있는 새 작은 냄비 수세미로 쓰세요. 여러분은 골프공을 완벽하게 둥근 모양이 아니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표면이 많은 작은 보조개들로 덮여 있죠. 골프공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경험이 많은 골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흠집이나 요철과 같은 결함이 있는 오래된 공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골프공 주변 공기에 난기류를 만들어내서 항력을 줄였던 거죠.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공을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보조개가 들어가 있는 공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이쑤시개 윗부분에 골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윗부분을 떼어내면 그 위에 이쑤시개를 올려놓을 수 있고 아무 데도 닿지 않기 때문에 더 위생적이에요. 자, 차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안전기능은 백미러에 있는 탭이에요. 그걸로 거울의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이빔을 쏘는 차가 뒤에 있어도 눈이 부시지 않을 거예요. 이 작은 탭은 뒤에서 오는 빛의 번쩍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 기능은 1930년대에 나타났지만 1970년대 초에 대부분의 트럭과 자동차에서 표준 장비의 일부가 됐어요. 아이폰 후면 카메라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구멍 보이시나요? 그건 마이크예요. 여러분이 카메라를 돌리면서 휴대폰이 소리를 녹음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일부 케이블선은 끝쪽에 두꺼운 실린더가 있어요. 페라이트 코어 또는 초크라고 부르는데요. 고주파 전자기 간섭을 막아주는 자성 산화 처리예요. 예를 들어 전화기를 스피커에 너무 가까이 가져가면 나는 짜증나는 찌지직거리는 소리 아시죠? 이게 여러분의 통화를 방해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큰 실린더가 있는 케이블선이 꽤 유용할 거예요. 여러분은 왜 거의 모든 짐가방과 배낭에 지퍼가 2개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여는 게 훨씬 편하고 쉽거든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이 2개의 지퍼를 함께 잠글 수도 있어요. 쇼핑몰 같은 공공장소의 화장실 바닥에 얼마나 큰 틈이 있는지 아시죠? 주로 공기의 순환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은 또한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줄을 서 있을 때 화장실이 비어 있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그 외에 여러분이 만약 거기에 갇혔는데 자물쇠가 부서져 있는 상황일 때에도 여전히 탈출할 수 있게 해줘요. 그냥 기어 나올 수 있잖아요. 맞는 칼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끝 캡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칼날 위에는 날을 여러 번 날카로운 상태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눈금 같은 게 있죠. 이 플라스틱 끝 캡을 통해 날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슬라이더를 움직여 날카로운 날을 앞으로 가져오면 돼요. 만약 일반 식료품 카트에서 특히 접히는 부분을 잠시 살펴본 적이 있다면 아마 금속 고리가 돌출되어 있는 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그 고리는 카트에 넣는 물품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무거운 제품으로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빵 같은 부드러운 물건이 든 봉지를 매다는 데 쓸 수 있어요. 또는 달걀처럼 깨지기 쉬운 것들도요.
많은 커피 머그잔들의 바닥에는 구부러진 홈이 있어요. 머그잔을 씻을 때 식기세척기 안에 선반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물이 고이지 않아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컵이 식기세척기에서 꺼낼 때쯤이면 완전히 말라 있을 거예요. 맥플러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아마도 숟가락 손잡이에 네모난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그게 거기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토핑을 함께 섞어주는 특별한 기계에 숟가락을 부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계에는 이 네모난 모양의 숟가락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막대가 있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휘젓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엉망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여러분에게 숟가락이 주어지고요. 꽤 깔끔하네요. 그쵸? 일반 우유통의 한쪽에는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 무작위적인 디자인의 결정으로 볼 수 있지만 움푹 들어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가스가 쌓이면 더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유가 상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굳이 우유를 맛봐서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또한 움푹 패인 부분 덕분에 우유통을 실수로 떨어뜨려도 통이 터지지 않아요. 움푹 패인 곳은 통을 떨어뜨렸을 때 생겨나는 갑작스러운 압력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확장 공간을 만들어주니까요. 치실, 물론 여러분의 치아 건강에 중요하고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추측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치실은 부엌에서도 아주 쓰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칼보다 훨씬 나은 케이크를 아주 정밀하게 잘라주는 슬라이서거든요. 대부분의 주방용 가위에는 칼날과 손잡이가 만나는 중앙에 톱니 모양의 구멍이 있어요. 이건 로즈마리, 백미향, 차이브 등 다듬기 어려운 허브들을 다듬을 때 쓰는 거예요. 이 틈 덕분에 잎을 손으로 뗄 필요 없이 한 번의 동작으로 딸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젤라틴 용기나 1인분 요거트는 은박지 뚜껑과 함께 제공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뚜껑을 일회용 숟가락으로 쓸 수 있어요. 그냥 뚜껑을 벗겨내고 몇 번 접으면 점심 간식을 위한 완벽한 작은 숟가락을 얻을 수 있죠. 자, 특히 추운 겨울날에 만지면 차갑다는 걸 알지만 황동 손잡이가 고급스럽고 반짝이는 것 외에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황동은 구리압금이기 때문에 항균성이 있습니다. 즉, 항동은 유해한 세균과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며 때로는 최대 2시간까지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더욱 유용하지만 황동은 니켈이나 강철과 같은 다른 금속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러한 유형의 손잡이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멋진 다용도 아이템에 대해 말하자면 대부분의 스크루 드라이버는 작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렌치 안에 끼워 넣으면 비틀 때 더 많은 토크를 낼 수 있어요.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있는 볼트를 풀 때 유용하게 쓰이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여성용 셔츠의 단추가 왼손잡이용인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패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관행은 시녀가 여성들의 옷 입는 것을 도와주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방향이 이를 수행하기 더 쉬웠기 때문이죠. 단추를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옷을 입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이 계속됐어요. 다음에 우편물을 받을 때 박스 커터를 살펴보세요. 칼날에 사선 무늬가 있다면 디자인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선들은 칼날을 자르기 위한 거예요. 판지를 계속 자르다 보면 칼날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무뎌질 수 있습니다. 새 박스 커터를 구입할 필요가 없도록 상단 부분을 잘라내어 새 날카로운 칼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칼날을 자르려면 칼 아래에 있는 작은 구멍을 확인하세요. 이 기발한 발명품을 처음 고안한 사람들은 초콜릿바의 분할 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판지 포장을 버리지 마세요. 상자 바닥 어딘가에 실리카겔 패킷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리카겔은 기본적으로 건조 도구로 주변 환경의 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 보관할 수 있어요. 휴대폰이나 다른 전기 제품을 말려야 할 경우 실리카겔과 함께 용기에 넣어두면 손상을 줄일 수 있죠. 일반 자동차 타이어에는 깔끔한 표시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사가 아니어도 교체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타이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타이어 안의 트레드가 고무 홈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트레드가 수직막대로 고를 정도로 평평하다면 타이어의 접지력이 대부분 상실되어 더 이상 운전하기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가까운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예약을 해야 한다는 신호예요. 자동차 앞유리의 상단 모서리에는 유리 가장자리에 녹아있는 검은색 점들로 덮여 있어요. 이 멋진 추가 기능은 디자인 목적이 아니에요. 프릿 글레이징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외선으로부터 실란트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 세라믹 페인트를 창문에 추가한 거예요. 또한 창문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접착제가 더 잘 붙도록 표면을 더 거칠게 만들고 가려줍니다.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백미러 아래에 작은 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백미러를 주간용에서 야간용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탭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프리즘 유리 기술을 사용하여 반사를 흐리게 하고 교통체증 시 후방 헤드라이트의 눈부심을 줄여줍니다. 수동으로 기울어지는 이 거울은 1930년대에 개발되었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표준이 되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위장된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확인해보세요. 물론 머리와 목을 적절히 지지할 수 있도록 모든 승객의 키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기능은 탈부착이 가능하고 매우 견고한 금속바 2개가 함께 제공된다는 거예요. 차에 갇혀서 급히 탈출해야 할 때 이 바를 이용해 차창을 깨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갑자기 기름이 떨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밈처럼 들리겠지만 너무 급한 나머지 실수로 연료 노즐이 아직 연료 탱크에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즐은 어떤 위험도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니까 안심하세요. 충분한 힘으로 빼면 호스가 분리되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요. 20세기 초 농구 선수들을 위해 고안된 스니커즈는 곧 청바지나 가죽 자켓과 같은 패션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스니커즈를 자세히 살펴보면 측면에 신발끈 구멍과 비슷한 2개의 추가 구멍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는 통풍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발을 신을 때 신발끈을 더욱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나무젓가락은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될 때까지 젓가락을 모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끝부분이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무젓가락의 끝이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젓가락은 끝이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오래된 전통 디자인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된 젓가락 끝은 테이블이나 다른 표면에 닿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젓가락의 받침대로 사용하여 더욱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성용 자전거는 놀랍게도 역사적이고 세련된 목적을 가진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용 자전거의 낮은 프레임은 대부분 일반 남성에 비해 키가 작은 여성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핸들바와 안장은 그렇지만 전체적인 프레임은 다른 목적을 위해 더 낮게 제작되었습니다. 여성들이 하루 종일 긴 치마와 원피스를 입던 시절에는 옷이 프레임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여성들의 필요에 맞춰 프레임이 낮은 자전거를 만들게 되었죠. 치약이 여러 가지 색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양치질을 더 재밌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각 색상에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비밀스러운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구강 건강 관리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단순히 치아를 닦는 것 이상의 기능을 갖춘 제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회사는 치약에 구강 청결제를 추가한 선구자로 파란색 치약줄이었죠. 그 후 잇몸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을 함유하기 위해 빨간색 치약줄을 추가했습니다. 치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음에 새 튜브를 개봉할 때 뚜껑을 확인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뚜껑 안쪽이 뾰족한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어 손을 베거나 매니큐어를 망칠 염려 없이 치약의 봉인을 뚫을 수 있습니다. 세균이나 기타 박테리아가 제품 자체로 옮겨지지 않아 더 위생적인 건 말할 것도 없죠. 욕실 세면대 용품과 관련하여 칫솔은 칫솔모 패턴에 숨어있는 깔끔한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칫솔을 더 멋지게 보이게 하는 것 외에도 실용적인 목적도 있어요.
대부분의 칫솔에는 흰색 칫솔모 안에 파란색 칫솔모가 얽혀있는 패턴이 있어요. 파란색 염료가 희미해지면 칫솔을 교체해야 할 시기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치과 의사들은 칫솔을 3, 4개월마다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잊었을 때를 대비해 칫솔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아직도 레고놀이 좋아하시나요?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취미라고 생각해요. 레고 머리 위에 구멍이 있는 걸 보세요. 레고 직원들이 질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한 안전장치입니다. 레고 조각을 삼킬 경우 가장 위험한 문제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레고 헤드 내부에 구멍을 뚫어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을 때까지 공기가 조각을 통해 자유롭게 흐르도록 설계됐습니다. 우리는 튜브형, 다이아몬드 모양, 심지어는 완전히 꼬인 전구까지 다양한 종류의 현대식 전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구는 원형이었으며 초기 전구의 모양은 그 자체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주로 유리 전구를 손으로 불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둥근 모양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요. 숨겨진 실용적인 이유는 전구 필라멘트가 유리 구의 모든 표면에서 같은 거리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를 달성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유리를 공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방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스피커의 서브우퍼가 고막을 울리는 웅장한 사운드에 감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 스피커는 전 세계의 다른 스피커와 함께 거의 항상 검은색인지 자문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스피커가 초록색, 빨간색 또는 무지개색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색이라고 화면을 향해 소리치고 계실 거예요. 첫째, 제가 거의 항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밝은 색상의 뮤직 플레이어의 화려한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아래의 스피커가 여전히 검은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스피커의 원래 기술에 검은 입자가 있는 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소리가 증폭되는 즉시 진동판을 통해 전하가 전달되고 이 검은 입자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탄소 입자가 튀어올라 판의 상부막에 닿으면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스피커의 뚜렷한 소리를 만들어내죠. 스피커 제조업체들은 제품을 오래 사용하면 색이 변하고 진동판의 상부 막의 검은색 입자가 침전되는 것에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스피커를 검은색으로 칠하는 것이 논리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스피커의 색상이 대부분 검은색인 또 다른 실용적인 이유는 검은색이 다양한 유형의 장식과 쉽게 어울린다는 점입니다. 벽, 가구, 옷 등이 모든 검은색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검은색이 널리 퍼져 있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음악 감상은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10위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요즘에는 어디서나 사운드 스피커를 찾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노트북, 휴대폰에서요. 스피커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피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볼게요. 스피커의 기원은 라디오와 전화 기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초의 스피커 형태는 1861년 요한 필립 라이스가 개발했습니다. 이 독일인은 독학 발명가로서 자신의 전화기에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이 스피커는 선명한 음색을 재생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몇 번의 수정을 거쳐 흐릿한 음성을 재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기의 발명가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라이스의 스피커를 개선한 버전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벨과 다른 발명가들은 기본적으로 전기 역학 스피커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1877년까지만 해도 전기 역학 스피커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를 바꾸고자 하는 전 세계 발명가들의 열망 덕분에 스피커를 만드는 것이 매우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전자기 코일 구동 스피커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베르너 폰 지멘스의 연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스피커에 왜 자석이 있을까요? 오늘날의 모든 스피커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발명가들이 논의하던 당시에는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전류가 변화하면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스피커의 패널을 움직이기 위해 자석을 사용하여 반대 자기장을 만들어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진동이 결국 우리가 듣는 소리예요. 자석이 클수록 스피커의 소리도 커집니다.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은 증폭 메커니즘의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영국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최초의 상업용 전기 스피커는 1924년에야 빛을 보게 되었죠. 이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음질은 영화를 감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라우드 스피커의 세계에서 획기적인 다음 발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1943년 듀플렉스 드라이버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것은 극장에서 중요한 높은 볼륨에서 더 나은 선명도와 일관성을 제공했죠. 이에 걸맞게 극장의 목소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듀플렉스 드라이버는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에서 즉시 테스트를 거쳐 1955년 영화관 업계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스피커 디자인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산업은 사운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고 우리가 영화를 보는 극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물에는 종종 벽에 두꺼운 커튼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방음 또는 음향 커튼으로 두 가지 모두 일반 커튼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이러한 커튼은 촘촘하게 짜여진 무거운 천이나 더 좋은 품질의 안감으로 구성되어 즉 이러한 커튼은 소리를 흡수하고 방의 천장, 창문 및 평평한 벽에서 반사되는 음향을 줄여주죠. 이는 궁극적으로 훨씬 더 나은 음향 환경을 조성합니다. 극장의 카펫바닥이 두꺼운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단열재를 제공하여 소리를 가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카펫은 영화 상영 중 발자국 소리를 막기 위해 설치되어 컵 안에 휴대폰을 넣으면 휴대폰의 스피커가 더 크게 들리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소리 가두기 개념 때문이에요. 열린 공간에 앉거나 매달아 놓은 스피커는 모든 방향으로 소리를 투사합니다. 스피커가 진동하여 음파를 생성할 때 앞쪽과 뒤쪽에서 동일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돼요. 스피커를 일정한 형태의 용기에 넣어서 스피커 뒤쪽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일부를 방향을 바꿔 전방으로 투사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를 컵 안에 넣으면 사운드가 더 효율적으로 전달돼요. 소리는 한 방향으로만 전달되므로 컵에서 스피커를 꺼냈을 때 들리는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지죠. 휴대폰과 스피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왜 모바일 장치가 스피커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게 하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이는 두 장치가 서로 가까이 있고 모바일 장치가 데이터를 송수신하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스피커 주변의 매체에 전자기 교란이 발생해요. 이로 인해 오디오에 노이즈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스피커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죠.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분위기를 이 짜증나는 윙윙거리는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간단한 방법은 휴대폰을 스피커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공식적으로 전자기 간섭이라고 알려진 소음이 제거됩니다. 미국 전역에 걸친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74%의 사람들이 2개 이상의 헤드폰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들 중 46%는 하루에 2시간 이상 헤드폰을 듣는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형에 따라 헤드폰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질에 따라 선택합니다. 두 경우 모두 많은 사람들이 헤드폰에 $100 이상을 기꺼이 지출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헤드폰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헤드폰은 진정한 패션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 인사들이 헤드폰 산업에 패션 산업처럼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음악계의 거물인 닥터 드레와 지미 아이오바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츠 바이 드레 헤드폰 브랜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2006년 어느 날 태평양을 따라 걷던 두 사람은 그 분야의 주요 브랜드에서 제안을 받고 운동화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몇 차례의 논의 끝에 둘은 더 열정을 가지고 있는 헤드폰을 만들기로 했죠. 이 듀오의 아이디어는 2014년 애플이 $30억 인수한 브랜드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애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었으며 계약 당시 비츠 바이 드레는 헤드폰 시장의 70%를 점유했습니다. 이 인수를 통해 애플은 헤드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어요.
2016년에 인기 있는 무선 헤드폰인 에어팟을 출시한 것도 이런 일이 일어난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인기 있는 무선 헤드폰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러한 헤드폰은 무선 상태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는 내부 배터리에 의존해요. 대부분의 경우 편리한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만 표준 AA 또는 AAA 배터리로 계속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페어링된 오디오 소스에서 무선으로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해요. 이러한 신호는 소스 장치에 의해 인코딩되며 가장 일반적인 무선 주파수 또는 적외선 캐리어를 통해 전송돼요. 헤드폰은 이 신호를 수신하여 오디오로 디코딩합니다. 그렇게 해서 귀로 음악이 전달돼요. 길거리에서 소화전을 보면 높이가 0.9m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소방관에게 물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이 장치의 실제 크기는 그 2배에 달해요. 지하에 숨어있는 나머지 소화전까지 포함하면 더 커지죠. 소화전은 대부분 빨간색인데 도시 디자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선 소방관이 필요할 때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밝고 쉽게 눈에 띄는 색상이어야 합니다. 소화전의 색상 선택은 소화전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에 따라 달라져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빨간색 소화전은 분당 1890리터의 물을 뿌릴 수 있고 주황색 소화전은 최소 9780리터의 물을 뿌릴 수 있습니다. 녹색 소화전은 대부분 분당 5680리터의 물을 처리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파란색 소화전은 일반적으로 5680리터 이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볼링 팬 여러분, 볼링공에 금이 가면 정말 짜증나지 않나요? 대부분의 볼링공은 잘못된 보관이나 온도 급상승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다고 해요. 이미 금이 간 볼링공이라면 실제로 볼링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살펴보죠. 볼링공의 내부 코어는 대부분 칼슘이나 산화철과 같은 금속 산화물 분말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레진 및 촉매제를 섞어 전체 혼합물을 굳혀요. 따라서 지금 볼링공 내부에 보이는 전구 모양은 사실 볼링공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에요. 또한 볼링공이 레인을 내려갈 때 회전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죠. 스프레이 페인트 캔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면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뭘까요? 피라고 하는데 페인트 혼합물을 제자리에 고정하고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금속 또는 세라믹으로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표면에 페인트를 바르기 전에 페인트가 잘 섞이도록 거품기 역할을 해요. 탄산음료 병에 상쾌한 탄산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는지 궁금한 적 있나요? 바로 뚜껑에 작은 플라스틱 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넣고 흔들어도 가스가 빠져나가 탄산음료가 납작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리를 끼워두는 거예요. 더운 여름날에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 말하자면 잠깐만요. 아직 야구 모자를 쓰지 마세요. 잠깐만 살펴보면 맨 위에 작은 버튼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버튼은 기능적인 걸까요? 아니면 단지 디자인을 위한 걸까요? 사람들이 천으로 머리를 가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버튼이 실제로 기능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패브릭 패널이 모이는 캡의 상단에 있기 때문에 상단 버튼은 캡 크라운을 하나로 고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최근 패브릭과 패턴 디자인이 발전함에 따라 버튼은 미적 기능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패브릭 패널의 연결 지점을 덮는 데 사용되죠. 모자에 단추가 전혀 없을 수도 있지만 단추가 있는 모자가 더 멋지지 않나요? 화장솜은 양면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양면이 서로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질감이 있는 면은 화장을 바를 때, 평평한 면은 화장을 지울 때 사용해요. 책벌레 여러분, 이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양장본 책과 함께 제공되는 더스트 자켓은 단순히 책을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책갈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읽은 페이지를 자켓 안쪽 아래에 접어두기만 하면 끝이에요. 다음에 마음에 드는 셔츠를 찾을 때 상단 단추구멍을 살펴보세요. 가로로 꿰매어져 있고 다른 모든 단추가 세로로 꿰매어져 있어야 합니다. 드레스 셔츠는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가 하루 종일 가장 먼저 풀리는 단추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됐어요. 그런 다음 단추구멍의 방향을 변경해서 셔츠를 벗을 준비가 되기 전까지 셔츠가 멋지고 잘 맞도록 했죠.
요즘에는 이 멋진 디저트 없이 살았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변형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쿠키도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칩 쿠키 케이크는 거의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유명한 쿠키는 사실 1930년에야 발명됐어요. 루스 그레이브스 웨이크필드라는 여성이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며 초콜릿 쿠키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녀는 곧 클래식 쿠키의 중요한 재료인 베이커리 초콜릿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달콤한 초콜릿 블록을 잘게 썰어 넣었습니다. 오븐의 열을 고려할 때 반죽 전체에 골고루 퍼질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 현대적인 디저트가 탄생한 거니까 실패한 게 다행이죠. 인기 스낵에 대해 말하자면 감자칩은 초콜릿칩 쿠키보다 훨씬 더 젊습니다. 적어도 역사적으로는요. 그게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설명하려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래요. 뉴욕에 사는 조지 크럼이라는 요리사가 1953년에 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객 중 한 명이 감자튀김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자 다른 조리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어요. 감자튀김이 너무 두껍고 퍽퍽하다는 거였는데요. 크럼은 감자를 얇게 썰어 갈색이 될 때까지 튀긴 요리를 생각해냈죠. 사람들은 이 요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 처음으로 선보인 감자칩을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드실 분!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과거 1904년 세인트루이스 만국 박람회에서 한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음식을 담을 컵이 다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와플을 원뿔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 후로 와플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껌과 같은 간식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 껌이 특별히 혁명적인 발견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구매하는 껌은 1800년대 후반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토마스 아담스라는 미국 발명가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혼합해서 고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실험을 위해 치크를 사용하려다 실패했지만 결국 이 깔끔한 간식을 만들어냈죠.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껌을 만드는데 치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에 장 바프티스트 졸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직물 산업에서 직물 제작자로 일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발명품을 생각해낸 것은 졸리 자신보다는 그의 하녀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실수로 등유 램프를 식탁보 위로 넘어뜨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졸리 씨는 천이 손상된 것에 화를 내는 대신 그 물질이 오히려 천을 더 깨끗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이제 감이 오시죠? 네, 그렇게 해서 최초의 드라이 클리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말하자면 아주 깔끔한 사고였습니다. 성냥개비가 처음에 마찰등이라고 불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적어도 1826년에 성냥개비를 개발한 화학자 존 워커는 그렇게 불렀죠. 어느 날 우연히 화학물질이 코팅된 막대기를 난로 위에 긁어댔는데 그 막대기에 불이 붙고 불꽃이 생기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골판지로 만들었지만 그 후 나무 부목과 사포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1940년대에 해리 쿠버라는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에 달라붙는 듯한 화학 공식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당시 과학계에서는 이 공식이 그다지 응용 분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1951년이 되어서야 그는 이 공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동료인 이스트만 코닥의 연구원 프레드 조이너와 함께 용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죠. 알코올 촉매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접착제 조성물이라는 정식 명칭을 붙였지만 여러분은 슈퍼글루라는 짧은 버전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 보안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도가 너무 많아서 일부러 만든 이름이 아니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1903년 에드워드 베네딕투스라는 과학자가 우연히 플라스크 하나를 넘어뜨렸어요.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유리병에 살짝 금이 갔을 뿐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유리병이 100만 개의 작은 조각으로 깨질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이 숨은 기능이 궁금했던 그는 유리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유리 내부를 코팅하는 물질이 유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짜잔! 그렇게 인류는 안전유리를 발명하게 됐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의 특별 손님, 쓰레기 봉투를 환영해 주시죠. 캐나다의 발명가들은 약 70년 전에 대체할 수 없는 이 생필품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쓰레기 봉투는 색깔, 모양, 크기가 아주 다양하죠.
그리고 쓰레기 봉투의 기본적인 목적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에게 깜짝 선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로는 심지어 원하지 않는 의사소통을 막을 수도 있다고요. 나중에 얘기하죠. 한번 여러분께서 평생 쓰레기 봉투를 잘못 사용해 왔는지 알아보자고요. 쓰레기 봉투를 자세히 보시면 아마 솔기가 뒤집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사실 이 봉투는 흔들어서 여는 게 아니에요. 봉투를 모자처럼 쓰레기통 위에 놓고 가운데를 쓰레기통 안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만 하는 실수는 아니니까요. 이 놀라운 트릭은 온라인에서 엄청난 인기를 탔어요. 조회수도 수백만 건을 기록했죠. 당장 머리를 염색하거나 벽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도자기 공예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따로 작업복이 없다고요? 걱정 마세요. 비닐봉지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일단 몸통이 들어갈 만큼 넉넉한 봉지를 찾으세요. 아래에 머리를 넣을 구멍 하나와 팔을 넣을 구멍을 옆구리에 2개 만들어주세요. 짜잔! 다른 비닐봉지로 머리카락을 보호해줄 모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작업이 끝나면 이 수제 작업복을 세탁하여 재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음 꿀팁은 돈을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딱입니다. 원래부터 비닐봉지처럼 생긴 우비 대신 진짜 비닐봉지를 사용해보세요. 얼굴만 동그랗게 자르면 바로 쓰고 다닐 수 있어요. 재사용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병을 사용해서 재활용 봉투 디스펜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큰 병을 준비해주세요. 탄산음료나 세제통 정도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모양입니다. 고든 모양이어야지 봉지를 안에 쉽게 수납할 수 있거든요. 병을 씻은 후 말리고 병목을 잘라내주세요. 그리고 뒤집으면 짜잔! 봉지 디스펜서가 완성됐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스티커나 취향에 맞게 글씨를 쓰고 색칠해서 꾸며 DIY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완성이 됐으면 병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써서 부엌 벽이나 찬장 문에 이 디스펜서를 붙여보세요. 오랫동안 완벽한 주말 하이킹을 계획해왔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하이킹 장소에 도착했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만약 젖은 잔디 위에 옷이나 장비를 올려놓아야 한다면 비닐봉지가 유용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대형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여 비상용 침낭 커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침낭 밑에 깔 수 있는 멋진 매트리스 역할을 해주겠죠? 그러면 습기 걱정 없이 아늑한 낮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땅에 놓여있는 부드러운 나뭇잎과 지프로 봉지 안을 채워주시면 끝! 야외에서 친구들과 캠핑을 할 때 큰 쓰레기 봉지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샤워실, 화장실 또는 탈의실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나무에 걸어두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신발이 쉽게 젖는 소재라면 양말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쉬운 팁을 알려드릴게요. 양말 위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봉지의 가장자리를 양말이나 바지에 넣고 신발을 신어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발이 신발 안에서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 비닐봉지 양말은 청바지가 너무 꽉 껴서 발이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 가방이 찢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손잡이가 달린 비닐봉지는 비상 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봉투 안에 물건을 넣고 손잡이에 팔을 끼우시면 준비 완료! 쓰레기 봉투는 책커버로 쓰기 좋은 재료이기도 해요. 다양한 색상의 봉지를 재사용하여 좋아하는 책에 독특한 무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새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짐을 싸고 계시네요? 갑자기 박스가 떨어졌다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문제없습니다. 큰 쓰레기 봉투에 남은 물건을 넣어보세요. 상자와 달리 비닐 포장은 비나 눈으로부터 여러분의 물건을 보호해줄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특히 담요, 베개, 인형 등을 쌀 때 좋아요. 옷이나 인형을 진공 포장해야 한다면 짐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진공 청소기 튜브를 봉지에 넣은 후 전원을 켜세요. 진공 청소기가 봉지에 남아있던 공기를 모두 제거해서 여행 가방이나 지하실의 공간을 절약해 줄 거예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 로맨틱한 저녁을 함께 만들자고 여러분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드디어 뛰어난 요리 솜씨를 모두 보여줄 때가 왔어요. 하지만 초대한 사람에게 앞치마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새 옷에 얼룩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큰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서 비상용 앞치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의상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쓰레기 봉투 옷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연예인들과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는 이따금씩 쓰레기 봉투처럼 보이는 의상들로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리죠. 그중 일부는 실제로 청과 같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만든 옷이에요. 고가의 원단을 구입해 사용할 여력이 없는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인기 있는 옵션이죠. 쓰레기 봉투는 매우 유연해서 미래적인 옷을 위한 패턴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한 소재입니다. 쓰레기 봉지를 활용하는 DIY 프로젝트의 가능성은 거의 무한합니다. 봉지로 조명갓, 옷 커버, 작은 메이크업 파우치, 메이크업 정리함, 재활용 유리잔 등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쓰레기 봉지로 바구니, 가방, 그리고 러그를 뜨기도 합니다. 수작업으로 러그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 봉지를 같은 크기로 잘라서 길게 자른 걸 따주세요. 그리고 다 따았으면 나선형으로 꼬아서 겹겹이 묶거나 붙여주세요. 이 전체 작업이 뜯어지지 않도록 중간부터 가장자리까지 마치 별을 그리듯 재봉틀로 바느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딴 끈은 비상용 끈이나 밧줄, 선물과 꽃을 장식하기 위한 수제 리본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제작에서도 쓰레기 봉투는 진짜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촬영을 하는데 햇빛이 너무 밝다면 모든 창문에 흰색 쓰레기 봉투를 씌워 빛을 분산시키거나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검은색 암막 쓰레기 봉투는 실내의 햇빛을 빈틈없이 막아주는 차양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흰색 봉지를 사용하여 보조 조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봉지를 풍선처럼 부풀리고 조명 옆에 두세요. 하지만 너무 뜨거워지지는 않도록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뜨거운 다리미를 쓰면 비닐봉지가 녹을 테니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화려하고 저렴한 재료로 독특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꽃병을 만들고 싶나요? 먼저 그릇에 종이를 감싸주세요. 그런 다음 그릇에 비닐봉지를 겹겹이 감싸주세요. 이제 위에 종이를 한 겹 더 얹고 그릇 전체 표면에 부드럽게 다림질을 해주세요. 짜잔! 비닐이 녹아서 멋지고 친환경적인 새 꽃병이 생겼습니다. 쓰레기 봉투로 매우 멋진 음향 효과도 낼 수 있어요. 만약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 사는데 편안한 소리를 듣고 싶다면 비닐봉지를 사용하세요. 어른처럼 대처하는 게 가장 좋지만 불가능하다면 빠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다음번에 짜증나는 사람이 전화를 한다면 지금 당장 말할 수 없는 이유를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쓰레기 봉투를 휴대폰 스피커에 대고 여보세요 라고 소리치면 됩니다. 잘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도 이 트릭을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